오늘은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요. 정수의 합동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었던 내용을 먼저 복습을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정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정수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B라고 하는 것을 만일에 A로 나누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몫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Q.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해요? R이라고 하는 나머지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의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R이.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때의 A라고 하는 것은 정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편의상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준다 라는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12 나누기 어떻게 해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몫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나머지는 이때는 0이구나 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좀 더 고급지게 설명하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죠? 특히 나머지가 어떻게 해요? 0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3 바의 1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얘를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었습니까? 12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자, 동일한 표현으로 또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3은 12의 약수이다. 그죠? 12의 약수. 또 다른 표현이 있었죠. 또 어떤 표현이 있죠? 12는 3의 배수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때 지금 보시면 약수와 배수라고 하는 관계는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나누어 떨어지는 그때의 나머지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이 R이라고 하는 게 만일에 0이다 라고 해버리면 나머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R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기호를 사용해서 A가 B다 라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A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A는 B의 약수. 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B는 A의 배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B는 A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어떻습니까? 이해 잘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만일에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는 그 기호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 결국엔 어떻게 해요? R이 당연히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성질도 배웠죠? 나눗셈의 성질을 우리가 배웠죠.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는요, 그냥 표면적인 내용,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만 이렇게 쭉 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증명도 한번 해보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씩 쓰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꼭 정확하게 잘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x 바 a입니다. 그리고 x 바 y입니다. y라고 쓰지 않을게요. 자, b다라고 쓸게요. b. 자,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입니까? a가 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과
그리고 b가 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의하여 a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곱하기 그때의 몫을 q1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의 b라고 하는 것은 x 곱하기 q2. 자, 이렇게 표현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지금 q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q1과 q2라고 하는 것은 몫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의 수의 체계상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해요? 정수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존재를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집합기호로서 어떻게 속한다라는 표현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도 쓸 수 있습니까? x 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도 가능하다. 즉 a랑 b를 서로 더하고 빼고를 했을 때에도 역시나 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개를 서로 더하는 겁니다. 자,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그 다음에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x에다가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아, 죄송해요. 더하기로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서로 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빼기를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빼기 부호가 붙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요. 여기 x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 더하기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얘를 지금 어떻게 해요? 몫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성질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합동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 자, 합동식은 제가 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합동식. 자, 우리가 정수에도요, 도형처럼 합동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도형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다르기는 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영어로 굳이 한번 써본다면 congruent 이렇게 해서 씁니다. congruent. 자, 그래서 얘는 뭐 사전적인 용어로는요, 그냥 뭐 적절한이다, 뭐 알맞은 뭐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런 걸 우리가 합동이다라고 해서 형용사로 제가 이제 썼었고요. congruence라고 하게 되면 합동, 그러니까 명사적으로 이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합동식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A 합동 B다라고 쓰고요. 이 합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얘를요, 모드 M이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듈러스의 약자인데요. 지금 뭐 얘를 이제 한글로 그 해석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A 합동 B 그리고 법 M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보통 때에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얘가요, 어떤 거랑 같은 표현이냐면요, M 바 그 다음에 A 빼기 B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표현은 서로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배우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해석입니다. 자, 얘는요,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A를 M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그리고 B를 M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5라고 하는 것과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모드 4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합동인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즉 5라고 하는 것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고요. 1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역시나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1과 5는요. 모두 4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가 서로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합동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모듈러스, 즉 모드 4를 어떻게 해요? 모드 m이나 모드 4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편한 대로 다 해주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7, 그 다음에 3과 합동이다. 무엇에 대해서 합동입니까? 라고 한다면 모드 3.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아니죠. 자, 이 녀석을 좀 살짝 지울게요. 하나만 지워서 수정을 합시다. 4. 자, 그러면 7은 3으로 나누게 되면은 1이 되고 나머지가 4도 3으로 나누게 되면 1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이런 것을 배우느냐라고 한다면 이미 이 정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요. 실생활에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되고요. 나중에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공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보통 뭐 날짜 개념이나 시간 개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부터 뭐 24시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24시간의 개념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24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가 서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합동식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방금요. 그러면 이 내용이 결국에는 왜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증명. 자, 시작하겠습니다. A랑 B 다시 한번 쓸게요. 그리고 모드 M. 자, 그랬을 때 우선은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A가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B랑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M, Q1 플러스 R이다라고 쓸게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M, Q2 그 다음에 플러스 R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M에다가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M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얘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M 바 그 다음에 A 빼기 B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성립한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이것만으로 이제 증명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는 것도 성립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요 1번이라고 한다면 2번 두 번째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M 바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어떻게 돼요? 합동식을 저 내용을 성립시키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나머지가 같다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M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1, 나머지를 R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나머지 M으로 나눴을 때 몫은 Q2, 나머지는 R2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때의 R1과 R2의 어떻게 해요? 그때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R1이 그리고 m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은 a 빼기 b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a 빼기 b를 하게 되면 얘는 다시 m에 q1 빼기 q2 그리고 어떻게 돼요? 플러스 r1 빼기 r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A 빼기 B를 했을 때 M으로 완전히 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얘도 지금 여기 이 전체가 M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이걸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자, 봅시다. 그럼 미리 결론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m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은 얘가 서로 어떻게 해요? 0이 된다라고 해서 R1과 R2가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R1과 R2가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합동식인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증명의 방향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R1과 R2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지금 보시면 얘는요 m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집니다.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에는 A에서 빼기 B를 했을 때 결국에 m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R1-R2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m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m 바 그 다음에 R1-R2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R1 빼기 R2는 m의 배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m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지금 보시면 R1-R2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0,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플러스 2m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어떻게 해요? 나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R1-R2가 m의 배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k라고 하는 정수에 지금 m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m이라고 하는 수에다가 k배를 하는데 이 k가 결국에 수의 체계에서는 정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지우고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반대 가정을 증명하는 게 참 쉽지는 않네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수직선 하나를 딱 그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항상 수학은요 어디에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조건 선상에서 이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우선 0과 그 다음에 여기에 m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R1과 R2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R1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 R2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실상 이 R1과 R2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서로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가 더 큰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두 개의 거리라고 하는 개념 있죠. 절대값 쓰는 거요. R1 마이너스 R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대값. 자, 그러면 이 절대값 R1-R2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어떻게 돼요? m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같을 수도 있을까요? 절대 없죠. 왜 그러냐면 만일에 이게 같다라고 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냐면 이 거리가 완전 m이랑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여기가 R1, 여기가 R2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R2는요 정확하게 m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위배가 된다,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증오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 뜻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m보다는 커야 되고요, R1-R2가 m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R1-R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배수의 조건으로 갈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조건과 서로 맞물려서 0만 성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R1과 그 다음에 R2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A도 B도 M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으므로 A와 B는 결국에는 합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합동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도 이왕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좋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합동식에서 너무나 유명해요. 합동식을 공부를 하셨다면 이 합동식에 이항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합동식의 이항법칙. 여기서 말하는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을 바꾼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의 자리를 바꾼다. 뭐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 이항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씁시다. A와 B가 서로 합동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합동? 모두 M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서요. 이게 성립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A에 더하기 빼기 C 그리고 B에 더하기 빼기 C 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모두 M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요, 여기 빼기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등호가 성립하는 A랑 B가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요. 이 A라고 하는 것을 우변으로 보낼 때 B, 이렇게 쓸까요? 0은 B-A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상 A가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우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양쪽에다가 어떻게 해요? A 빼기 A를 하고 그리고 B 빼기 A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0에 해당이 되니까 요 녀석이 성립한다라는 뜻이고 이게 마치 A가 우변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부호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이 원래는 잘못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합동식에서도 만일에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A라고 하는 거나 B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이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갈 거냐면요. 서로 합동인 어떻게 A, B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M, 바, A 빼기 B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이 내용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잘 보세요. M, 바, A 빼기 B에다가 플러스 C 빼기 C다라고 이렇게 씁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뭐가 돼요? 여기 C가 더해졌지만 여기 빼기 C가 있으니까 실상은 A 빼기 B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식변형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요 적당하게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면 A 그 다음에 더하기 C 그 다음 빼기로 어떻게 묶어 주시고요. B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M 바에다가 A 더하기 C 빼기 어떻게 해요? B 더하기 C. 자, 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는 각각 M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의 합동식에서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C B 더하기 C 얘가 어떻게 해요? 모두 M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빼기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빼기는요. 역시나 여기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빼기 C가 있죠? 이 A랑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A 빼기 C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있는데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M 바에다가 A 빼기 C 그 다음 빼기 B 빼기 C가 역시나 성립하는구나 라고 해서
빼기 빼기가 결국에는 서로 합동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제 성질이 있냐면 이런 성질이 있어요. A랑 B가 서로 합동이에요. 역시나 모드 M. 자, 그 다음에 C와 D라고 하는 것도 모두 M에 대해서 성립한다, 합동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A 더하기 빼기 C 그 다음에 B 더하기 빼기 D 얘도 역시나 모두 M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성립을 할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눗셈, 그러니까 복습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증명하는 과정에서요 항상 얘를 써먹었거든요. 요 내용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눗셈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M 바 A 빼기 B 됐죠? 그리고 이거는 M의 C 빼기 D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봅시다. A 빼기 B도 M에 대해서 M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고 C-D도 어떻게 해요? M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각각 M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M 바라고 하고요. A-B와 C 더하기 C-D를 서로 어떻게 해요? 더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더해도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A-B 더하기 C-D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다시 어떻게 배열을 할 건데 M 바에다가 A 더하기 C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B 더하기 D다라고 써도 되겠죠. 아,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하니까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여기 더하기가 되는 부분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빼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또 빼면 되겠죠. 요렇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빼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A 빼기 C라고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빼기에 B-D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때 마이너스도 성립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걸 기억이라고 하고요. 자, 니은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추가를 한번 해볼 건데 A, C와 그 다음에 BD를 서로 어떻게 곱을 했을 때 자, 얘가 성립하는지를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얘가 무조건 성립해야겠죠. M 바에 AC-BD 얘가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전제 조건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결국에 기억과 니은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습니다. 역시나 어떻게 똑같냐면 M 바 A 빼기 B라고 쓸 거고요. M 바 C 빼기 D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곱하기 C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도 됩니까? D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아, B요. B. 자, 맞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요. 얘를 C를 곱했다고 위의 식에서 C를 곱했다고 하더라도 M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B를 곱했다고 하더라도 C-D가 M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전체의 식도 M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할 겁니다. 그러면
왜 C랑 B를 각각 곱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단순합니다. A 곱하기 C가 있고 여긴 B 곱하기 D가 있으니까 우선 각각 C와 B를 곱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AC-BC, 얘는 어떻게 됩니까? BD 이렇게 쓸게요. 얘네들을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없어지고 없어지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립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 했을 때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정수의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퀄,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거랑은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랑 C를 서로 곱했어요. 그리고 지금 B랑 또 마찬가지로 C를 서로 곱했어요. 그랬는데 모두 M에 대해서 합동이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C랑 C를 서로 약분 처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해서 A와 B가 서로 합동인데 모두 M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요, 제가 발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발레. 자, 발레는요, 얘가 성립하지 않는 특정한 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린다라는 뜻인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12랑 그 다음에 26이라고 하는 숫자, 얘는요, 모두 14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맞습니까? 합동이죠.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2거든요. 26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얘는요, 13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서로 약분 처리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6과 13이 모두 14에 대해서 합동이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됐습니까? 얘는 나누었을 때 14로 나눴을 때 6이고 얘는 14로 나눴을 때 13이니까 동일하게 성립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잘 이해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선 합동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면 되니까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꼭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